안녕하세요. 원픽 세금신고서 작성 기초실무의 5분 특강 남미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 흐름 중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 외입니다.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가 되냐면 재무제표 마감과 동시에 결산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회계 프로그램 결산 마감 순서를 확인을 하겠는데요. 먼저 결산자료 입력을 합니다. 결산자료 입력하는 과정에서 당기손익 확정하고 세금 산출을 해서 세금 예상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 재무제표 마감 순서로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인데요. 원가명세서 들어가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 시산표 순서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표준 재무제표를 읽어주기 위해서 과목별 제출용 표준형으로 재무제표를 읽어줍니다. 재무제표는 표준형으로 국세청에 전자전송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마감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의 마감입니다. 재무제표 마감하는 과정에 원장을 모두 정리를 하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에서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을 검토를 해서 사전에 전표 반영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무상태표를 확정하는 과정인데요.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을 하는데 이때 자산부채 개정 과목이 차기 이월되는 개정 과목은 완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표준 재무제표 읽기인데요. 원가가 있으면 원가 명세서를 읽고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합계잔액 시산표로 해서 표준 재무제표를 읽는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 서식으로 다시 들어와서 결산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하겠는데요. 합계잔액 시산표 화면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을 모두 검토합니다. 그리고 미리서 사전에 대상 개정 과목을 반영을 해 놓고요. 기능모음에 보면 활성화가 되는데 개정 과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한 개정 과목을 잔액 금액을 확인해서 결산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산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금액을 띄워놓고 부속명세서를 자산부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때 자산부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서 자산 개정 과목 금액하고 거래처 명의 금액이 일치되게끔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성 형태로 살펴보면은 3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전표에 거래처 등록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1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래처 등록 코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재무제표 마감 순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가 명세서가 있으면 원가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들어옵니다. 손익계산서로 들어와서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 모두 검토해서 반영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기 자료를 확인을 하고 과목별 제출용 표준형을 읽어서 표준 재무제표를 확정을 짓습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요. 잉여금 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당기순이익 확인을 하고 정기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처분한 내용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때 관리회사의 처분일 확인을 하고 서식 작성을 하는데 모든 자료가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전표 추가를 합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로 들어와서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을 모두 검토를 합니다. 정기자료를 확인을 하고 단기에 해당되는 단기순이익 검토를 한 다음에
과목별 제출용 표준령을 읽어서 재무제표를 마감을 해 줍니다. 학계잔액 시산표입니다. 학계잔액 시산표로 들어오게 되면은 과목별에 해당되는 세무조정 사항이 모두 발생이 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사전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과목별 제출령 읽어주고 결산 부속 명세세 금액이 잔액 금액하고 일치되게끔 정리를 해줍니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해당인데요. 법인 조정으로 들어와서 이때부터 표준재무제표를 읽어주는 과정입니다.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에 전자로 전송이 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신고서로 확인을 해보면 항상 전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세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처분일 확인을 하고 서식 저장을 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입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모두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반영된 금액을 확인을 하고 서식 저장을 하는데요. 이때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각 관리회사의 세금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만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계 등록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조정하는 내용 합계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처럼 활성화돼서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면 법인세 비용에 해당된 비용을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해서 송금으로 인정된 부분을 송금 불산입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해당되는 금액이 잡손실은 사전에 과태료 등으로 해당이 되어서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진행을 했습니다. 표준 대차대조표입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계정 과목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계정 과목을 모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한 다음에 재무제표에서 완성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결산부속명세서에서부터 표준재무제표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에 전자전송되는 서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이었습니다.